이 집에는 늘 애순과 관식의 자랑거리이자 꿈인 금명이가 있었고 너무 일찍 부모 곁을 떠나 하늘로 보낸 막내 동명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 조용히 묻혀 지내던 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은명이입니다. 오늘은 언제나 주목받던 금명이가 아닌 은명이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은명이는 언제나 어중간한 존재였습니다. 너무 잘난 누나와 어린 막내 동생 사이에 낀 둘째였던 그는 삐딱하고 애매하게 행동했습니다. 사춘기 땐 삐뚤어지기로 작정한 듯 학교에서도 사고를 치기 일쑤였고 선생님 차에 붙은 엠블럼을 떼어 그걸 팔기도 했습니다. 금명이 서울대 시절 사진을 보면 이 S자도 은명이가 누나에게 준 듯합니다. 엉뚱하고 천덕꾸러기 같았던 아이, 그런 은명이도 결국에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사정으로 아프고 복잡하게 성장통을 겪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건 은명이도 부모인 애순이도 관식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올 아들을 손꼽아 기다리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순과 관식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 앞엔 군복을 입은 은명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은명이는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있었고 그 뒤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현숙이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짓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애순. 애순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한방이가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은명이는 또 한 번 애순과 관식을 놀라게 합니다. 아들 제일이의 돌잔치를 앞두고 은명이는 뭔가 해보겠다며 사업을 벌입니다. 형편에 맞지 않는 고급 수건을 준비하고 그걸 보는 관식은 이 형편에 무슨 고급 수건이냐며 철없어 보이는 은명이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의 은명이는 받아칩니다. 인생 한방이에요. 나 사업할 거예요. 철용이는 안 돼. 전당포 나부랑이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관식, 은명이는 버럭합니다. 아버지처럼 답답하게 살기 싫다고요. 철없는 소리를 해댑니다. 애순은 조용히 은명이를 불러 말합니다. 나이 들면 마음 약해진다. 무쇠도 상처나. 그 말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한 은명이는 외칩니다. 애들은 믿는 만큼 커요. 근데 계속 의심하고 기죽이니까 전 못 컸어요. 은명이는 어릴 적 동생 동명이를 잃은 슬픔을 안고 자랐습니다. 그날 자신이 함께 있지 않았다는 죄책감은 은명이를 오랫동안 짓눌러왔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엔 늘 미안함과 슬픔이 공존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족에게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었던 그 마음은 늘 삐딱한 말과 행동으로만 표현됐는지도 모릅니다. 은명이는 늘 누나에게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금명 누나에게만 집중하는 부모님 모습에 괜히 심통을 부리고 퉁퉁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다고 누나를 미워하거나 원망한 건 아니었습니다. 금명의 결혼식 날 운전하며 가는 차 안에서부터 시작해 식장 안에서도 은명이는 그 누구보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엔 억눌렸던 서운함도 오래도록 눌러둔 애정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은명이는 그렇게 철없어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은명이는 전당포 사건으로 철룡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구치소에 가게 됩니다. 처참하고 황망한 상황이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건 어린 시절부터 쌓여있던 상처였습니다. 누나와 차별받았던 기억들, 사소했던 순간들조차 은명이에게는 외롭고 서러웠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처럼 울부짖으며 아직 다 크지 못한 둘째 아들의 억눌렸던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관식은 한마디를 던집니다. 앉아서 금덩이는 만지고 싶고 똥품만 잡냐, 정신 차려. 그러자 은명이는 참았던 말을 터뜨립니다. 형편껏 가진 만큼만 사는 아버지처럼은 살기 싫었다고. 그리고 이어지는 은명이의 외침은 더욱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뭐 해줬는데? 차별받게 더했어? 솔직히 엄마 아버지 나한테 우리 아들 최고다 한 번이라도 해줘봤어? 누나한테 맨날 하는 소리 넌 다 잘해 다 잘해 하면서 나한텐 왜 한 번도 안 했냐고. 왜 그렇게 돈 하냐고. 누나 이길 게 그거밖에 더 있어? 그냥 나 좀 봐달라고 그랬어. 애순이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동생 동명이가 떠난 날이 은명이 생일 3일 뒤였습니다. 애순은 슬픔에 잠겨 정작 은명이의 생일을 챙기지 못했지만 어린 은명이는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었기에 누나 생일만 챙기고 자기 생일은 늘 잊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생일 없다 하고 살아라라는 할머니의 말이 어린 은명이에겐 너무나 속상했을 겁니다. 도시락 반찬도 늘 남은 짜투리였고 애정이 담긴 말 한마디보다 상처를 주는 비교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편애는 진짜 치사한 거야.
차라리 안 사랑하는 게 낫지 덜 사랑하는 건 진짜 치사한 거야. 애를 평생 못 크게 하더라고. 안 사랑한다 느끼면 차라리 포기하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긴 하는데 그 크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너무 작다고 느껴질 땐 그 아이는 더 아프고 더 갈 곳 없는 외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식의 말처럼 애수는 남편과 자식들을 챙기느라 자기 입에 돈가스 하나 못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수는 어른이었고 은명이는 그저 어린 자식이었습니다. 애순에게도 어릴 적 자신에게 맛있는 걸 다 양보하던 엄마 광래가 있었고 그 기억은 여전히 그리움으로 남아있었지만 은명이에게는 늘 무너지고 상처받던 기억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시절 감정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명이도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애순과 관식은 그들에게 전부였던 배를 팔아 은명이를 꺼냅니다. 왜 날 꺼냈어요? 왜 배를 팔았냐고요? 그 배가 부모님께 어떤 의미인지 알기에 은명이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그 특유의 꼴통스러운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자신 때문에 팔게 된 그 배를 다시 사드리고 싶은 마음에 뭐라도 시작해서 돈을 벌려 하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 다녀온 은명이를 쉽게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할 수 있었던 건 밤마다 몰래 나가 찹쌀떡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친구들과 놀러 나간다고 둘러대며 매일 밤 찹쌀떡과 메밀묵을 팔러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현숙은 관식에게 이야기합니다. 은명이가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알게 된 관식은 속상한 마음을 꾹 눌러 담고 묵묵히 은명이를 챙깁니다. 추운 밤 돌아다닐 아들을 위해 따뜻한 군밤을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처럼요. 찹쌀떡 메밀묵 있어요.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질수록 보는 우리의 눈물도 함께 터졌습니다. 관식은 은명이 몰래 찹쌀떡을 사며 마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부탁합니다. 우리 은명이 좀 도와줘요. 떡을 사주며 주민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아방한테 잘해라, 사고치지 마라, 아버지한테 잘해라. 이러니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뭘 했는지 어찌 모를 수 있었을까요? 은명이는 결국 큰 결심을 합니다. 원양어선을 타겠다며 두둑한 봉투를 집에 남기고 떠납니다. 하지만 끝내 관식과 상길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처음 타보는 배에서 토하고 멀미를 하며 은명이는 깨닫습니다. 이런 배를 아버지는 평생 타셨구나. 그리고 울먹이며 외칩니다. 왜 힘든 건 아버지만 다 해요. 그 말은 또 한 번 은명이스럽게 표현된 미안함과 고마움이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사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마의 자식이라 쓴다. 관식이 성실함은 한 톨도 무시 못해. 그 말에 은명이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의 성실함과 꾸준함이 결국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사실을. 관식이 항암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던 날 문이 열리기도 전에 은명이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아버지 김광석 LP 있잖아요 그거. 눈을 마주친 순간 은명이는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나 다 알고 있었어요. 고맙고 미안했어요. 병으로 눈에 띄게 마른 아버지를 바라보며 흐느끼는 은명. 그동안 자신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내준 관식이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미안함 그리고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여 은명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라도 은명이가 관식에게 마음을 털어놓아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도 울고 말았습니다. 철이 없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어쩌면 무쇠 같은 관식을 닮은 단단한 마음도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은명이는 조금씩 천천히 철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은명이는 철없고 꼴통처럼 보였지만 결국 가장 많이 울고 가장 많이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엉뚱한 방식으로 몸부림쳤던 아이.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진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때론 우리도 그랬고 우리 부모도 그랬을 겁니다. 이 드라마는 모든 은명이들에게 그리고 그 은명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깊은 공감과 울림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은명이라는 이름. 우리는 그를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